돌아온 문제집 리뷰 3탄! 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원이어서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디딤돌 출판사의 스터디셀러, 그리고 어머님들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는 최상위 수학과 최상위 수학의 서브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최상위 수학 S를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두 문제집의 난이도 차이는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여기 있는 책책책이라는 채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때 영상이랑 지금까지 제가 이제 좀 더 기간이 지났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상위 수학과 최상위 수학 S의 차이점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5가지를 각각 소개해드린 다음에 각 단계마다 짧게 비교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쭉 지켜봐 주세요. 첫 번째, 생김새. 제가 얘기하는 생김새는 책 외관의 모양이 아니라 안에 숨어있는 생김새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책 비교 영상 직접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상위 S는 문제와 문제 사이의 간격이 꽤 넓고 최상위 수학은 좁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간격이 넓은 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이 풀이 과정 혹은 계산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여기서 체감하는 게 크더라고요. 두 번째, 각 문제집의 레벨 1인 베이직 컨셉의 난이도입니다. 두 문제집 모두 각 단원마다 맨 처음에 2페이지에서 3페이지가량 정도의 스텝 1, 1단계 문제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최상위 수학 S는 여기 1단계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 약간 심화서보다는 유형서 혹은 자습서 난이도로 실려 있고 거의 익힘책 난이도로 비슷하게 실려 있어요. 하지만 최상위 수학 S는 1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학생들도 종종 실수가 발생하는 그런 숨은 문제들이 한 페이지당 한 문제씩은 꼭 숨어 있습니다. 레벨 1의 난이도가 쉽냐 어렵냐는 사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최상위 수학 S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너무 쉽다 보니까 그 뒤에 2단계인 토픽이랑 3단계인 매스마스터랑 차이가 좀 심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1단계 풀 때는 수월하게 풀다가 갑자기 어려워진 난이도에 적응을 못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난이도 차이도 지금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이 최상위 S고 오른쪽이 최상위 수학인데요. 최상위 S는 정말 난이도가 쉽죠. 거의 유형서 문제로 판단이 되고 최상위 S는 쉬운 문제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익힘책 난이도나 유형서 난이도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유형별, 토픽별 설명 방법. 최상위 수학과 최상위 수학 S 모두 한 단원당 8개에서 9개 정도의 토픽, 즉 유형이 8개에서 9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유형마다 개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개념 설명 내지 유형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설명 방법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최상위 수학은 위 사진처럼 예제 문제풀이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냥 이 유형에 해당되는 문제를 직접 한번 풀이 과정을 읽어보는 걸로 유형 적응을 해야 되는 반면 최상위 S는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그림으로 설명이 같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더 쉬워하는 편이고 두 문제집 모두 각 유형의 마지막 문제, 예를 들어서 2-3 내지 3-4 이런 문제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번째, 대망의 단계죠. 하이레벨의 유무인데요. 하이레벨은 일단 최상위 수학에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이레벨은 사실 앞의 단계들이랑은 난이도 차이가 큰 편이에요. 최상위 수학 S에서는 베이직 컨셉, 토픽, 매스마스터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상위 수학은 거기에 레벨업 테스트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앞의 단계들은 서로가 연계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연계가 돼서 토픽에서 만약에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었으면 그거에 맞게 레벨업 테스트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가 각각 연계가 되어 있는 형식인데 하이레벨은 연계가 된다기보다는 그 단원의 내용이 들어있는 경시 유형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경시 유형은 일단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유형이고 2번 사고력 문제, 사고력 문제가 정말 많이 있고 3번 숫자가 지저분해요.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다 하더라도 풀다가 계산 실수도 많이 나고
풀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 하이레벨 할 때는 아이들의 오답률이 한 70%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맞고 어쩌다가 한두 문제, 두세 문제 틀리겠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오답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이 하이레벨 오답률을 보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하이레벨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최상위를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하이레벨의 오답률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고력 수학의 문제의 형식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많이 틀린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차라리 일단 틀리고 어머님께서 알려주셔야 하더라도 한번 다 훑어보고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도 있는 거구나 하고 아이들이 경험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대신 추후에 책이 다 끝난 다음에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어머님들께서 노트에다 직접 문제를 써주시고 밑에다가 아이가 풀이 과정을 쓰면서 오답을 할 수 있게, 간혹가다 오답 노트로 그 틀렸던 이미 채점되어 있는 문제집을 다시 주고 노트 하나 주고, 자, 너 이거 노트에다가 다시 풀어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노트에다가 어머님께서 직접 문제를 베껴 써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문제풀이가 이미 흔적이 있는 책을 보면서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오답노트 방법은 아니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록의 차이점입니다. 최상위 수학은 부록으로 문제집이 따로 있지는 않죠. 대신에 시험지가 있습니다.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찢어서 사용해야 되는 시험지가 각 단원당 한 장씩 20문제짜리로 시험지가 하나씩 있고, 그렇게 1단원부터 6단원까지의 시험지에 마지막 2개는 수능형 사고력 테스트, 이렇게 해서 1회, 2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능형 사고력 문제들도 그렇고 사실 앞에 있는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시험지도 그렇고 앞에 매스 토픽보다 좀 더 어려운 수준이에요. 근데 제가 1번 차이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시험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어려워하는 것도 있고, 그 시험지는 일단 숫자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편은 아니어서 계산 실수도 많이 나고 아이들이 일단 풀기도 힘들어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드디어 최상위를 끝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시험지가 남아있네 이래서 아이들이 좀 더 시험지 할 때는 집중을 잘 못하고 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최상위 수학 S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에 책이 한 권 더 실려 있습니다. 복습책이라고 써져 있죠. 이 복습책에서는 최상위 수학에서 말씀드렸던 토픽이랑 2번 단계 토픽이랑 3번 단계 매스마스터, 그게 그대로 각 단원마다 그대로 한 번 있는데 정말 숫자만 바꾼 유사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록책 사용을 권장해 드리는 건 앞에서 틀렸던 문제들만 체크해서 아예 똑같은 유형이다 보니까 형광펜 같은 걸로 문제 번호에 체크를 해서 오답노트 하는 것처럼 오답풀이를 다시 한번 하고 본책에서도 틀렸는데 부록에서도 틀렸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답노트 방법에 맞춰서 오답노트를 한번 해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상위 수학을 하면서 하이레벨을 너무 힘들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최상위 수학을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오답률이 너무 70~80%고 아이가 오답 한 문제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최상위 수학보다는 최상위 수학 S를 선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아이들이 최상위 수학에서 아등바등 하다 보면은 이 최상위라는 자체에 거부감이 굉장히 크게 생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 과정은 특히나 기간이 길잖아요. 그 긴 기간 6학년 2학기 것까지 최상위를 계속 S든 최상위든 반복을 하려면은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거부감이 없어야 되고, 최상위 수학에서 이미 한번 좌절감을 느낀 친구들은 최상위 수학 S를 와서도 뭔가 계속 아등바등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더 어렵게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차라리 너무 계속 최상위를 그냥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최상위 수학 S로 한번 마음을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너무 인기 많은 두 권의 교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최상위 수학 S와 최상위 수학, 어떤 게 더 우리 아이한테 맞을지는 아이마다 다르니까 아이한테 맞는 교재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최상위 수학과 최상위 수학 S 모두 한 권 그냥 끝냈다고 끝나는 문제집이라기보다는 오답노트, 그리고 오답노트를 할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은 노트를 정말 따로 만들어서 문제를 직접 작성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타이핑을 해서 프린트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오답노트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오답노트까지 무조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의 실력이 정말 쑥쑥 늘 거예요. 궁금하신 문제집이나 문제도 괜찮아요. 문제풀이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뭐든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답글에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글을 달아드리고, 혹시라도 문제집 비교를 원하시면은 비교 영상 다음 편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 온라인 수업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학학원을 잠시 쉬게 되더라도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문제집을 직접 셀렉해서 꼭 수학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